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정리해드리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1월 그 마지막째 주간인데, 1월 달은 뭐 우리 시장이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나중에 제가 또 월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음,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그 낙폭이 좀 심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지난주에 그 미국 시장은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일단 주 후반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나스닥은 전주 대비해서는 다소 주춤했고, 다우는 뭐 동일하게 일단 마감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박스권이었었고요. 독일이 좀 강했습니다. 전전주에는 마이너스 기록했다가 예, 지난주에는 2.5% 상승 마감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지금 마이너스권. 지난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그 중국과 홍콩이 아마 1월 달 저점 나올 것이다는 그런 말 드렸습니다. ELS, DLS 때문에. 중국이 지난주에는 상해 증시가 2.8% 급반등이 나왔고, 전형적인 그 황소의 뿔이 나왔습니다. 예, 홍콩 같은 경우도 전전주에는 5.8% 급락이 나왔다가 90% 만회해주면서 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도 약간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고, 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전주 대비해서 낙폭은 많이 좀 줄였습니다만은, 일단 뭐 큰 폭의 반등은 안 나왔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테슬라가 이제 주 후반에 실적 발표하면서 두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주요 종목군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장한테 미치는 종목군들이에요. 물론 애플이 이제 2월 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은 덜 미칩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종목보다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장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군들 실적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화권 증시 상해 증시하고 홍콩 증시가 연중 저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중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주, 그다음 건설 뭐 이런 쪽이 좀 강세였죠. 기계 장비라든지. 그래서 다소 이제 중국에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국내에도 좀 업종 변화가 뭐 2월달 이후부터는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2차 전지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맥점 주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시장을 마감했는데, 그 이번 주에 이제 하방 경기 확보가 좀 중요합니다. 아니면 추가 반등 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일날 이제 F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FMC 그 회의를 앞두고 뭐 기업별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파월의 그 발언을 좀 의식하면서 다소 좀 경계감을 가지고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특히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 보시면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는데, 뭐 구글하고 뭐 엔비디아, 아마존, AMD,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 뭐 강보합에서 구글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 상승 마감했는데,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테슬라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13% 넘게 밀면서 우리 시장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하고 좀 인텔의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은 아직 뭐 하이닉스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시총.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전주에는 2위로 내려왔다가 애플이 또 이제 한 주 만에 또 2위를 다시 1위 자리에 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시총 1위와 2위를 계속 앞다툼하면서 예, 그렇게 좀 변동성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전전주에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난주까지는 테슬라가 랭킹 10위 안에 머물러서, 테슬라가 9위였습니다. 9위.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두 계단 내려오면서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TSMC가 지금 치고 올라왔죠. 일라딜리 같은 경우는 그 10위권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가 만약에 10위권 뒤로 밀린다 그러면 조금 우리 시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드렸는데, 물론 이제 금요일 날에 일단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장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긍정적 여겼는데, 테슬라가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 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반등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난주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테슬라가 시총 그 10위권 이내로 빨리 좀 진입을 해줘야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추가 하락 없이 좀 하방 경직을 좀 확보를 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악재가 진짜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이란 것은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저점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1월 초에 JP 모건에서 13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후려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중국 판매 차량 가격 인하 이 부분도 연말에 나왔었고 1월 달에도 나왔었죠. 근데 미국의 노동자 임금 인상, 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임금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 실적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허치에서 전기차랑 2만 대 정도 매각을 한다 그러죠. 뭐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들 다 전기차 생산 라인을 지금 축소한다 그런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슬라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고, 근데 홍해 봉쇄로 인해서 독일 기가 팩토리 일시 폐쇄, 요거 이제 1월 29일부터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한 열흘 좀 넘게 일시적으로 일단 폐쇄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나왔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가,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대폭, 이거는 이제 뭐 연말, 그러니까 1월 초에 일단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소폭 낮췄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UBS 같은 경우도 200달러에서 한 250달러,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 위입니다. JP 모건 빼고는 대부분은, 예, 그 정도로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하는 이런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슬라도 1월 달에 지금 매를 맞은 만큼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테슬라 주가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 노후 차트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 맥점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이어왔던 요 지지 맥점에서, 예, 요것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급락이 한 12% 밀리면서, 예, 이 하단,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갭이 있어가지고 이 레인지 아래까지 지금 눌러놓고 지난주 목금 마감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또 요 중간 요 하단 또 추세선은 지지하는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중기 추세선은 이탈 안 했습니다. 예, 금요일 같은 경우 살짝 그 한 1%인가요? 좀 반등할 때 마감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밀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2차전 관련 종목군들도, 예,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제 이번 주에는 테슬라 급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 1월 달에 가급적이면 지난주 목금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일단 마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반등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악재가 1월 달에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이제 선 반영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1월 말까지 테슬라 주가 반등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요. 반등 시에 이제 그 10위권 이내로 빨리 이제 좀 회복을 해주는지 복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가 이제 맥점 주가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 드립니다. 이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인데, 제가 작년 그 10월 달에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이왕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찌글찌글 뭐 전립선형 패턴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막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것보다도 전저점을 가감하게 깨버리고 이제 급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그 제약주 같은 경우도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그런 모습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금요일 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일단 돌렸죠. 그리고 바로 이제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패턴이 나왔고, 그다음 오른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주봉을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죠. 이 주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왼쪽은 오른쪽 주봉인데 주봉을 보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저점을 깨고 나서 이렇게 열십자 도지가 나오죠.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요것도 이제 항소의 뿌리입니다. 요게 이제 추세의 반전형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V자로 돌렸고,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그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지수 밀었을 때, 이때도 이 레인지 하단까지 집어넣고 주중에 밀고 주 후반에 올리면서 아래 꼬리 주고 항소의 뿌리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밀었습니다만 일단 반등이 나왔었고, 자 지난주에도 이런 모습이 났죠. 지난주에 이제 음봉입니다만은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아래 꼬리 길게 주고 일단 항소에 뿌리 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돌려주면 땡큐고,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좀 찌글찌글 해가지고 이제 아래 꼬리는 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번 주가 이렇게 눌러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저점 그러니까 36만 2천 원이 지난 저점인데 거래가 좀 소멸하면서 살짝 눌러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저점만 이탈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월 달에 아마 2차 전지가 이탈 안 하고 일단 이번 주에 마감한다 그러면 월추 이제 바닥 시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일봉 보시면은 이제 직전 저점 요 라인을 일단 저점 이탈했었죠. 지난주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 보시면 요 주봉입니다. 오른쪽이 주봉 보시면 제가 예상했듯이 일단 지난주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맥점 주간이라고 했었습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이어져 오는 이 지지 맥점 하단에 요 라인에서 일단 요 레인지까지 밀었다가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기 추세는 일단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가까스로 지지를 해주고 주봉 기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트렌드죠. 여기서 얻어맞고 요때 이제 붕괴하니까 다시 밀고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다시 한번 되밀리고 지금까지 1년을 이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고점 만들고 다시 눌렀으나 요 지지 맥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죠? 여기서 이제 고점 나오면서 요 마디 상단만큼 이렇게 되면 되밀린 건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양봉으로 좀 반등을 해주면은 그나마 일단 요 1년 동안 지지했던 추세 지지선 이탈 안 하고 좀 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악재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추가적인 악재가 뭐가 나왔었냐면 뭐 삼성 SDI에서 매년 그 1조 원 이상의 그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에코프로 BM한테 이제 악재였는데 일단 금요일 날 반등에 성공해줬고, 그런 에코프로에서도 지금 2차 전지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의 투자를 해서 이제 M&A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에코프로 BM도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악재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또 이탈해버린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뭐 직전 작년 10월달 저점까지 밀겠죠. 그죠? 그럼 거기다 이제 쌍바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가급적 이탈 안 하고 좀 살려주는 모습이 나와지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려준다 그러면 좀 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또 그 2차 전지 탑10 인버스 차트거든요. 인버스가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마지막 저항선 이제 피보나치 7, 8.6%를 돌파하고 나서 종가에 유권에 나왔어요. 이날이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풀어 출발해가지고 시가 고가 종가 거의 저가인데 61.8에서 살짝 아래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주 초반에 61.8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차전지 탑10 지수 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겠죠. 반대죠.
얘는 금요일 날 78.6 돌파하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탑10 지수는 정확히 이 트렌드 하단에서 기술적으로 아주 맥점이었죠, 지난주가. 목요일 날 요거를 이탈하고 나서 하단까지 이 레인지 안에까지 집어넣고 결국은 아래 꼬리 치고 금요일 날 여기서 이제 다시 살렸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지 맥점에서 그 하단에 정확하게 목요일까지 집어넣고 아래 꼬리 치고 금요일 날 이제 장대 양봉으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어지간하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살리거든요. 아시겠죠? 네, 이런 추세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때 이제 공매도 정부에서 금지하고 나서 급반등 나오고 고점 만들고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다시 한번 되밀었는데 로고상으로 이 지지와 이 하단 지지 맥점에서 금요일날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거래가 안 나오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주중에 이 라인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소의 조금 테슬라가 좀 대밀어 가지고 좀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2차 전지를 이제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절대 그 의미 없는 손절 구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버티신 거 좀 더 인내를 하시면 지금보다도 높은 그런 그 수익률을 아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변동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일단 버티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 자, 지난주 중화권 시장이 좋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처럼 이런 거죠. 2차 전지 지난주 저점을 깨고는 이제 급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이 저점을 전전주에 이탈하면서 제가 이날 공개 방송하면서 항소의 뿔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아래 꼬리 길게 달린 항소의 뿔. 항소의 뿔도 그러니까 항소 상당히 큰 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틀 또 음봉으로 밀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11월 달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좀 눌림 주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또 다시 한번 항소의 뿔을 2번, 3번 만들고 급반등을 시키면서 직전 저점을 회복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점을 완벽하게 깨고 나서 개미알기 만들고 항소의 뿔 나오고 V자로 반등 주면서 살려주는 모습. 이게 전형적인 항소에 뿌리면서 개미알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른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은 다시 뭐 쌍바닥 아니면 들리는 쌍바닥 주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은 1월 달에 이미 연중 저점을 확인을 했다 봅니다. 이거는 지금 상해 종합 증시 월봉이에요. 월봉 핵심 노고 차트인데 2004년도 저점 만들고 2014년도 여기 저점이죠. 근데 지금 2024년이죠. 여기서 레인지까지 집어넣고 월봉에서는 이렇게 아래 꼬리 준 거예요. 정확히 맥점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거래가 없으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는 중국도 우상향 기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맥점 1월 달이 지난주가 주간이었었고 이제 월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정확하게 이 레인지 안에까지 하단까지 집어넣고 나서 지금 아래 꼬리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ELS, DLS 때문에 지금 밀었습니다만은 이제 2월 달 뭐 중순 이후 그때부터는 아마 홍콩 지수도 우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난주에 홍콩하고 이제 중국이 반등이 나오니까 건선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낙폭 가대 기계 장비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들 종목들이 중국 관련주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홍콩 시장 돌아선다 그러면 2월달 이후에 우리 시장도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 나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이제 파월 발언은 전혀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날 4.15까지 일단 상승을 마감했어요. 제가 4.2%가 추세 저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4.2를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40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아래쪽으로 흔들 여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4.2를 돌파 안 하고 다시 한번 꺾여준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국 시장도 올라오니까
예, 우리 시장도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4.2%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FOMC 회의까지 어차피 이제 월말까지 지금 3일 남았으니까 좀 확인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크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변곡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파월 발언하고 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파월 발언 이후에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발언까지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3월 달에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안 할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원래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 넘어섰는데 지금 뭐 반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이 이제 뭐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다 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수준을 볼 것이고, 예, 그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관점이어 가지고 음, 저는 FOMC 회의가 끝나면 국채 금리가 위쪽보다는 다시 아래쪽으로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점을 고려한다라면,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인덱스 낮아진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한테 나쁠 게 없으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보시면 지금 고객예탁금이 작년 연말에 한 60조 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예, 연초부터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뭐 48조 원 깨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탁금이 지금 급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예탁금이 좀 더 증가를 해줘야 종목 확산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50한 2조 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예,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좀 무리하게 좀 배팅은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용은 지금 사실 2주 전부터 사실 저점에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신용이 큰 그림 봤을 때는, 예, 작년 그 10월달 11월달 신용이 한 4조 원 넘게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감소한 한 거에 대하면 크게 늘진 않았다. 근데 연말과 연초에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지수 늘으면서 신용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됐는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신용이 1조 8천억, 1조 7천억이니까 한 2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용도 어느 정도 물량이 1월 달에 좀 해소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입니다만은, 아무튼 예탁금하고 신용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해야, 예, 지수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 중반까지는 전체 거래대금이 한 12조 원 정도 나왔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 중반부터는 8조 원 밑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DR 지표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지금 한 73 정도 나오고 코스닥은 80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하고 그다음에 ADR 지표를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감해도 구간이에요. 제가 공개 방송에 지난주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은 한 80대 초반까지 일단 밀어줘야 되는데 지난주 말까지는 88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합니다.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약간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반 아니면 이제 2월 초까지, 2월 초 첫째 주까지도 거래 대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수급을 보더라도 종목별로 조금 그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가면서, 예,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그 FOMC 회의 파월 발언 주목해야 되는데 중립적 수준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영향 안 미칠 것 같고, 일단 눈치는 보겠죠. FOMC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좀 그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 4.2% 저항인데 돌파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한 4, 50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저항 그 돌파 여부 아니면 꺾이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원달러 환율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1320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외인들 지금 선물 매도는 다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는데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야 선물 또 매수가 강화되고 현물도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야 지수가 또 이제 하방 내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 1320원까지 내려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테슬라 시가총액 12 이내 복귀 이거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2차전지 종목군들도 급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주 저점은 추가적으로 이탈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 반등을 확인하시고 LG엔솔, 에코프로 BM 주가 맥점 지지를 했는데 이번 주에 추가 반등 여부가 중요하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좀 판단하고요. 아직 거래가 안 나오니까 작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확인했습니다만은 11월 달에도 2차 전지가 바닥이 나오면 지수 바닥이 나왔잖아요. 거래소 코스닥. 1월 달에도 아마 이제 1월이 될지 아니 2월 초가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금요일 날도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니까 거래소 코스닥 양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2차 전지가 바닥이 나와야 지수가 바닥이 나온다. 예, 2차 전지가 살아야 지수가 산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국 상해 증시, 홍콩 증시 연중 저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이 아닌다 하더라도 예, 이제 2월부터 이제 중국 시장 돈다 그러면 국내 중국 관련 종목군들 그동안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 장비 쪽 많이 밀었는데 이런 쪽에 이제 반등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이들 관련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